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요즘 국내 부동산 시장이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국내 자산가들은 이미 국내가 아닌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캄보디아가 신흥국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 건설업자들과 투자자들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부동산 붐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중에서도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캄보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증이 생긴 거나 해외 부동산에 관련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무료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샵 398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시작합니다. 아는 사람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죠. 해외 부동산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 주식회사 카라의 김진성 대표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카라 김진성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성장률이 높은 동남아 국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이나 호주에 비해서 미래 가치가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들의 이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을 통해서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장점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장점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동남아 국가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그 해외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이제 각광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거주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생활비가 그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일자리라든가 투자의 어떤 그 기회가 많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그 동남아에 대한 진출 그리고 동남아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캄보디아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생활비가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생활비가 가장 적게 드는 국가로 선정되기도 했다고요? 예, 캄보디아가 이제 보시다시피 그 생활비가 가장 적게 드는 국가 중에 1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각 나라들의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그 임대료라든가 뭐 의료비라든가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제 그 순위를 매겼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동남아가 3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그리고 이제 4위로 공동으로 중남미의 페루와 볼리비아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캄보디아가 가장 생활비가 적게 드는 나라로 꼽혔습니다. 물론 이제 2위인 태국, 미국, 베트남이나 태국도 물론 이제 물가가 저렴하지만 캄보디아가 임대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 면에서 생활비가 가장 적게 드는 나라로 이번에 꼽혔고 그리고 현재에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캄보디아 쪽에서 이제 거주를 하면서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여러 장기간 체류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이제 캄보디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는 인구가 이제 1625만 명이고요. 그리고 면적은 약 18만 평방 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기후는 이제 약간 날씨가 이제 더운 그런 열대 몬순성 기후가 되겠고요. 중요한 부분이 이제 항상 제가 그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그 나라에 얼마큼 한국인들이 거주하는 부분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지금 캄보디아는 약 10,000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활비가 가장 적게 드는 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주거 부분인데요. 월 임대료가 한 380달러 정도면은 캄보디아에서 생활하시는 거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뭐 아무리 적게 들어도 임대료가 2,000달러 정도 드는데요. 2,000달러 정도 되는 규모의 집을 캄보디아에 얻었을 때는 약 380달러 정도로 그 임대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캄보디아의 생활비가 굉장히 저렴한 것을 임대료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의료비도 굉장히 낮고 음식비도 낮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주의해야 되실 부분이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의료비나 음식비가 비록 낮지만 의료비 같은 경우는 낮은 대신에 의료 시스템이 별로 이렇게 훌륭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이제 이사를 가신다든지 캄보디아에 투자를 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한국무역협회 이 발표 자료에 따르면요. 최근 캄보디아가 가파른 경제 성장률 또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경제 성장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 그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가 뭐 최근 들어서 굉장히 그 경제 성장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이제 여러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보실 것 같으면 이게 이제 GDP입니다. 국민 총 생산이고요. 2017년에 약 220억 불, 그리고 2019년에는 260억 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률이 연간 얼마큼 되냐를 나타난 그 지표를 보실 것 같으면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2019년까지 한 7%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전 세계가 이제 글로벌 그 경제가 침체에 들어간 것을 감안했을 때 캄보디아의 연평균 7%의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별 GDP 같은 경우는 2019년에 한 2,600불 정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한국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GDP가 낮은 것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개발도상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율도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낮은 3% 수준, 3%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그 어떤 고려를 하셔야 되고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환율인데요. 이 환율 부분이 죄송합니다. 환율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이제 뭐냐면은 그 얼마큼의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냐는 부분인데, 외국인 관광 같은 경우는 2012년에 한 360만 명 정도가 왔는데 2018년에 600만 명이었습니다. 약 2배가 늘어났고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앙코르와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세계적인 유산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잠시 그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잠깐 말씀을 멈췄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환율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환율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시세 차익도 중요하지만 환율의 환차 이익과 환차 손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가 이익을 보느냐 손실을 보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캄보디아의 리알 같은 경우는 2016년에 1달러당 약 4천 리알이었다가 2018년에 역시 4천 리알. 다시 말씀드려서 최근 들어서 캄보디아의 환율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환율이 급등나게 되면은 어떤 부동산 투자에서 굉장히 이제 타이밍을 잡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2016년 이후에는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부분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1달러에 만약에 미화로 이제 돈을 현지에서 대출을 했을 때 어떤 이자율을 지금 나타낸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달러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대출 이자는 굉장히 비싼 형태입니다. 한 11% 수준이 이제 대출 이자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대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에서 11%의 대출을 받아서 굳이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최소한 11%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 캄보디아가 아무리 뛰어난 지역이지만 대출을 11%까지 해가면서 어떤 부동산 투자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만약에 그 해외 부동산을 투자하신다 그러면 대출은 당분간은 고려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것을 이 그 대출 이자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축 이자는 지금 보면 한 4% 수준입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대출 대 저금 이자 그거를 보면 한 7% 수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현금을 갖고 계시면 현금을 캄보디아에다가 저축을 해놓으시는 것보다는 다른 용도로 쓰시는 게 훨씬 유리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보다는 이자가 높아서 여러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 은행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나서 금융을 하시는 부분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적금을 통해서 내가 금융을 투자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보시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지표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그 콘도 가격은 스퀘어미터당 2017년이 한 3,100불 정도 수준이었고 현재도 한 3,260불 수준. 다시 말씀드려서 콘도의 어떤 평균 가격을 봤을 때는 부동산의 어떤 변동폭이 별로 크지 않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오피스 임대료는 스퀘어미터당 한 달에 한 22불 정도 2017년에 했었는데 2018년 같은 경우도 26불. 상대적으로 지금 임대료 자체는 오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1년 동안 비교를 했을 때 한 10% 정도밖에 오르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그다지 임대료가 높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또 현재는 중국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활황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을 통해서 또 캄보디아 시장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 짚어보도록 할게요. 예, 이제 앞에서 잠깐 그 캄보디아 그 경제 성장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캄보디아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캄보디아 부동산 시장은 이제 크게 좋은 점과 나쁜 점,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어떤 유리한 부분이 뭐고 불리한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캄보디아 시장 중에서 저희에게 이제 유리한 부분이 이제 이 파란색 글씨로 나타난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토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물론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투자의 어떤 기회가 적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상승을 하고 있는 국면에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크게 손해를 보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좋은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가 공급 및 임대료가 상승이 되고 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017년 대비해서 2018년 그 오피스 임대료가 한 10% 정도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한 10%씩 상승이 된다 그러면 수익률이 한 뭐 10% 정도를 보신다고 감안했을 때 그다지 나쁜 그런 지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상가 공급 및 임대료 상승이 추세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어떤 유리한 부분, 좋은 국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콘도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된다는 부분은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그 콘도를 투자를 하셨을 때 여러 가지 형태에서 이제 고르실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면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콘도를 계속 짓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콘도를 짓는다고 보실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자라는 해외 부동산 투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이 어떤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토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토지에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좋은 부분이 있지만 또 하나 역설적으로 말씀드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토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토지의 어떤 황금성이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토지를 사기는 샀는데 이거를 되팔아서 어떤 현금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캄보디아에서 어떤 그런 위험의 우려가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위에서는 상가 공급이 임대료가 상승을 해서 굉장히 좋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가 공급이 증가하다 보니까 공실의 어떤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상가 투자를 할 때 있어서는 공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씀드려서 로케이션입니다. 로케이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상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잘 나가는 상가가 있고 안 나가는 상가가 있기 때문에 상가의 어떤 공급이 계속되고 임대료는 오르지만 공실이 우려가 되신다 그러면 조금 비싸시더라도 로케이션, 입지를 잘 선정을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도 공급량이 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콘도 공급이 늘어서 어떤 부분이 우려가 되냐면 가격의 어떤 둔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 콘도 지표를 보시면 상승세보다는 약간의 어떤 보합세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수요가 모자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콘도의 공급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콘도의 가격이 보합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나기 때문에 공급량이 늘다 보면 아무래도 가격이 오르기보다는 가격이 보합세 혹은 가격이 인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캄보디아 프놈펜 수도의 어떤 토지 가격 변동입니다. 뭐 여러 캄보디아 여러 지역들이 있지만 위에 있는 이 세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캄보디아 중심입니다. 다운타운 인근으로 봤을 때 토지 가격이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좀 가파른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지역에 토지를 구입을 해서 중국 그 개발업자라든가 일본 개발업자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콘도를 짓기 때문에 이제 토지가 모자라서 토지 가격이 오르는 부분일 거예요. 그 외에 외곽 지역은 비록 뭐 상승은 되고 있지만 둔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가격이 싸다고 해서 그 지역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어떤 입지를 고려한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제 프놈펜 토지 가격 변동추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요 세 지역이 이제 프놈펜 그 시내의 어떤 중심지라고 보면
이 지역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이제 외곽 지역은 조금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이 도표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캄보디아 자체만 봤을 때는 이제 가격이 뭐 이게 비싸냐, 가격이 낮으냐를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다른 지역하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선 베트남의 호지민, 그리고 방콕, 그리고 이제 프놈펜, 캄보디아 그 세 지역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도표로 보시게 되면 프놈펜 같은 경우는 호지민 가격의 약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가격이 어떤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세 도시가 다 그 나라의 각 수도이고 가장 그 경제적으로도 수도라기보다 이제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큰 도시이고 그 많은 이제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프놈펜 같은 경우가 가장 아직 가격 경쟁력이 있고요. 실제로 방콕과 비교했을 때도 한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프놈펜에 대한 그 투자 그리고 프놈펜의 어떤 개발에 어떤 관심을 가지시면은 향후에 어떤 그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콘도에 대한 장점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캄보디아에서는 콘도가 인기가 많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콘도의 경우는 공급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예, 그 캄보디아 콘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격은 계속 공급이 늘다 보니까 좀 그 가격이 이제 둔화세가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공급이 느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눈여겨보시고 투자를 이제 옥석을 가려서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에 콘도 전체 그 공급량이 약 14,000제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소형 그리고 이제 저가가 한 3,500세대가 이제 공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중형이 한 7,500세대 그리고 하이엔드가 이제 3,093 그 세대가 공급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저가가 콘도는 제일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가가 가장 적은 이제 22%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외국인 투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하이엔드입니다. 하이엔드 부분이 이제 얼마큼 공급량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 공급량이 만약에 거꾸로 돼서 중형이 이제 그 중간대가 한 53%가 아니라 22%고 하이엔드가 53%가 됐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이엔드 쪽 외국인이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급이 과잉이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도표를 보실 것 같으면은 실제로 콘도가 많이 공급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실제로 사서 그 투자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부분. 그래서 어떤 수요와 공급이라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공급이 하이엔드 쪽은 그다지 많지가 않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그다지가 많지가 않다는 부분을 아마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19년과 2018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2018년에는 14,000제가 공급이 됐는데 2019년은 무려 31,000채가 이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한 2배 정도 공급되니까 이제 공급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이엔드 외국인들이 투자해야 될 부분의 부동산 부분이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43%나 늘었고 실제로 중형은 한 78%밖에 안 늘고 그리고 소형은 100%. 다시 말씀드려서 외국인이 이제 뭐 투자를 하고 거주해야 될 그런 하이엔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많이 베트남에 오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이제 콘도들이 많이 공급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 243%가 증가가 됐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외국인 투자들을 위한 그 콘도가 많이 늘다 보면은 어떤 선택의 폭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입지라든가 그 콘도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살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투자를 하시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뭐 한국 기업도가 있고 중국 기업도가 있고 일본 기업도가 있고 많이 이제 캄보디아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량이 늘어나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리지 않으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공실의 우려가 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콘도 가격 추이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콘도 가격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이제 공급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보합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에 하이엔드 가격은 계속 한 3,200불 수준을, 그러니까 스퀘어미터당 3,200불 수준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중형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침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2,700 정도에서 한 2,500, 400 정도로 떨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소형은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투자라는 데 있어서 외국인 투자 하이엔드 쪽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형,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이 사는 중형 같은 경우는 약간 침체기고요. 그리고 내국인들이 주로 사는 소형 같은 경우는 증가가 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뭐 지속적으로 상승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향후에 내가 투자했을 때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하이엔드 같은 거 보시면 계속 보합세를 이루기 때문에 뭐 크게 투자를 하셔도 크게 손실을 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프놈펜에서 이제 준공된 예정인 콘도인데요.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콘도가 지어지고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프놈펜의 지금 토지 가격이 계속 상승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그 프놈펜 도심에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많이 몰려오고 있고요. 이런 이제 뭐 지금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프놈펜의 콘도 공급은 당분간은 한 최소한 2, 3년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공급을 좀 줄이면서 어떤 전체적인 어떤 시장을 조율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캄보디아가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또 그만큼 관광객이 많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캄보디아를 찾는 국가들 중에는 어떤 국가들이 제일 많을까요? 예, 과거에는 이제 캄보디아 그러면 이제 외국 분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이나 어떤 유럽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국 분들이나 일본 분들이 이제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인들이 뭐 엄청나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캄보디아를 찾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1대1로를 통해서 캄보디아에 이제 중국이 이제 많이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사드 문제로 이제 중국 관광객이 오다가 뚝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중국인들이 많이 갔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중국인들이 많이 찬밥 신세가 되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중국 분들이 이제 캄보디아 쪽으로 많이 이제 투자를 한다든지 어떤 관광 어떤 루트를 많이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캄보디아에 제일 많은 외국인은 중국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인근 국가인 베트남. 그리고 이제 라오스도 물론 인근 국가고 타일랜드도 인근 국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인근 국가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오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은 높은 어떤 그 많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은 어떤 그 위치에 올라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국가 중에서는 이제 미국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 일본, 그 외에 이제 말레이시아, 영국, 프랑스 이런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신다면 캄보디아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서구보다는 중국, 한국, 일본을 비롯한 그 아시아의 어떤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중국 분들만 저희가 다시 한번 평가를 해봤는데요.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2017년 3분기하고 2018년 3분기만 비교했습니다. 자, 무려 보시면은 뭐 72%가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최근 들어서 중국인들이 이제 그 캄보디아를 찾는 그런 횟수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인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를 통해서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그 캄보디아 부동산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많은 어떤 기회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도별 캄보디아 숫자인데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해외 부동산에서 내국인만큼 중요한 게 이제 외국인이 이 나라 얼마만큼 많이 찾냐는 그런 수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리스크를 점검하는 데 하나의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는데요. 보시면 2010년에는 약 한 380만 정도의 어떤 외국인들이 찾았다 그러면 2018년에는 무려 600만이 찾고 있습니다. 무려 이제 2배가 이제 인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캄보디아 자체가 굉장히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이다. 매력적이다는 의미는 이제 와서 물론 그냥 일주일 뭐 2주일 관광을 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장기적으로 체류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십니다. 많이 늘어나시다 보면은 이제 어떤 집의 어떤 임대라든가 그다음에 상가의 임대 이런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는 거는 그 시장의 어떤 활력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해야 보셔야 될 것은
캄보디아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매년 늘고 있다. 이 사실에 주목을 하시고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이 점을 좀 고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캄보디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장단점도 확실할 것 같은데요. 이곳의 투자의 장단점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예, 캄보디아의 가장 큰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연평균 7%씩 성장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입니다. 보셨듯이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뭐 방콕에 비해서 가격 자체가 6분의 1,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투자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그런 국가 그리고 어떤 가능성 있는 국가를 찾으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캄보디아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토지 소유가 가능됩니다. 저희가 항상 뭐 말씀을 드렸듯이 베트남이라든가 기타 사회주의 국가는 다 좋은데 토지 소유가 개인한테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캄보디아는 토지 소유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를 사회주의 국가라고 알고 있는데 캄보디아는 입헌 군주 국가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소유가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보통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현지화로 이제 부동산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나라는 미국 달러로 매수하고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환율,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환차 이익, 환차 손해에 대한 우려가 별로 없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의 어떤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캄보디아가 이제 여러 가지 또 단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장점보다는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외국인 소유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이 100%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고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현지인 51% 이상의 현지 법인만이 소유가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내국인이 내국인이 소유를 하는데 한국 분들이나 기타 외국인들이 약 지분을 한 49% 정도 갖는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는 한국인들이 100% 다 소유를 하면서 어떤 서류적인 면으로 이렇게 51% 하는 부분이 맞는데 하여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 소유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부분에서 잘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100% 어떤 소유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서 상담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속한 개발로 되다 보니까 내수 시장이 소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옥석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투자를 하시게 되면 공실이라든가 어떤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제일 중요한 어떤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옥석 가리기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토지가 가격이 지속되고 좋기는 좋은데 황금성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땅은 넓고 인구가 적다 보니까 토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려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내가 어떤 토지에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그리고 어떤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현금화 시키겠다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나라가 아직까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제도가 미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라에서 이렇게 겪었던 일이라든가 이런 거와 대비를 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항상 전문가와 변호사 이런 부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제대로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캄보디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 대표님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그중에서도 투자 1순위로 꼽히고 있는 알짜배기 물건들까지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부동산에 관해서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서울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샵 398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모든 상담들 저희가 자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요. 또 부동산 투자 컨설팅 해드리는 시간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잠시만요. 네, 해외 부동산에 관련된 관심이 많아지는 만큼 고민들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은퇴를 앞두고 있는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고 있는 50대 직장인입니다. 5년 전 해외 부동산 투자가 생소할 때 저는 이미 베트남에 투자를 해서 쏠쏠한 재미를 봤습니다. 그 후로는 국내 부동산 시장은 영 시시하고 재미가 없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베트남보다 조금 더 저평가되었지만 미래 가치가 높은 국가들로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이 좋을까요? 또 어떤 전략으로 투자에 임해야 될지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네, 오늘 은퇴를 앞둔 또 직장인의 고민이었습니다. 대표님, 사연 함께 쭉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베트남에 한번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네.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해외 부동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뭐 고민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두려움 이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여러 지역 중에서 잘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베트남에서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또 성공을 하시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의뢰인의 경우에는 한 번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쉽게 생각하면서 좀 위험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예, 이제 이런 부분이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한번 베트남에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다.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 해외 부동산 투자를 성공을 했다. 이렇게 되시면 좀 자만하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각 나라마다 부동산 투자라든가 부동산 시장이 다르고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하시고 베트남에 했던 부분을 그대로 적용을 하셔서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시면 놓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투자를 하셔서 성공하신 것까지는 굉장히 좋지만 다른 나라에 투자하실 때는 또 그 나라에 대해서 좀 공부를 더 하시고 매물도 좀 충분히 더 보시고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지 성공을 하지 그렇지 않고 성공한 것만 갖고 자만심을 가지시면 실패하실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크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 이분에게 좀 더 자세한 맞춤 투자 컨설팅을 도와주시죠. 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부동산 투자에 대한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두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좋은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베트남에 투자를 해보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캄보디아 쪽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의 개발업체는 이제 베트남 쪽을 떠나서 캄보디아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들도 베트남 쪽보다는 이제 그 캄보디아 쪽에 이제 많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인들이 대거 이제 그 캄보디아 쪽으로 오는 부분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제 중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캄보디아에 온다는 거는 이제 부동산의 어떤 붐을 조성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고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캄보디아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 이제 여러 가지 뭐 갖춰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는 그냥 단순하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베트남에 투자하셨던 것 같이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내가 새롭게 투자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캄보디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현지도 여러 번 가보시고 여러 가지 또 물건도 보시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종합적인 결정을 하신 이후에 캄보디아에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의 힘을 빌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다가 나도 해외 부동산에 관련된 맞춤 컨설팅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죠. 서울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무료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캄보디아에 위치한 알짜배기 물건들 가지고 다시 찾아뵐게요. 네, 세상은 넓고 부동산은 많다고 하죠. 그중에서도 이 시간에는 신흥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캄보디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수도라고 하죠. 프놈펜에 위치한 알짜 투자처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관심이 있거나 고민이 생기신다면 서울지역 번호 02-2638-3922번으로 무료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해외 부동산 캄보디아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물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물건입니다. 위치는 캄보디아 프놈펜 일대에 위치해 있고요. 구조는 총 26층으로 119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 실투자금은 24만 달러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캄보디아 친숙하면서도 조금은 생소한 면이 있는데요. 대표님, 입지 여건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 도와주시죠. 예, 우선 그 캄보디아 프놈펜 콘도가 그
위치한 그런 입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한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캄보디아 그러면은 뭐 한국 분들이 크게 아는 도시가 두 도시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프놈펜 그리고 이제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랩 그렇게 이제 두 도시가 이제 가장 그 유명한 도시가 되겠는데요. 부동산 투자라는 면에서는 이제 뭐 전 세계인들이 모이고 한국인들이 특히 이제 많이 오시는 지역이 이 프놈펜 지역이 되겠습니다. 왜 이제 프놈펜 지역이 이제 가장 그 각광을 받냐 그러면 프놈펜 지역 내에는 뭐 여러 가지 보실 것도 있지만 모든 게 이제 아직까지는 캄보디아의 모든 경제라든가 어떤 여러 부분이 이제 이 프놈펜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프놈펜으로 이제 많이 오시는 부분인데요. 이 지금 저희가 소개하고자 하는 물건 자체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프놈펜 내에서도 가장 도심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BKK라는 지역인데요. BKK라는 지역은 이제 프놈펜 내에서도 가장 이제 어떤 그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고 여러 그 호텔이라든가 어떤 외교단지라든가 여러 그런 어떤 편의 시설이 이제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뭐 경기장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박물관이 여기 있고요. 왕궁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KK에서 모든 그 관공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는 주로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세계적인 체인 호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과 왕궁 그리고 박물관 그리고 뭐 운동장 여기 보시면 이제 마켓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분이 이제 이 지역에 쏠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위치한 이제 콘도입니다. 그러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공실이라든가 내가 투자해서 투자 수익을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는 위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위치라는 부분, 입지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콘도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여기가 지금 입지가 이제 BKK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보시면은 뭐 굉장히 많은 그런 편의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뭐 세계적인 브랜드가 다 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콘도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거주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인근 부분에 뭐 식당이라든가 뭐 병원이라든가 이런 뭐 여기 보시면 뭐 병원이 여기는 이제 스위스랜드 대사관이고요. 여러 보면 식당이라든가 이런 뭐 병원, 약국 이런 부분이 다 있어서 거주라는 데 있어서는 어떤 불편함이 전혀 없는 그런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투자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그 내가 거주를 하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의 그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수익형으로 내가 누구한테 임대를 준다고 생각했을 때 거꾸로 임대를 들어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 있으니까 이 지역은 굉장히 내가 거주를 하는데 편리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임차를 들어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콘도는 입지라는 면에서는 최고의 어떤 자리를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캄보디아 같은 경우 계속 뭐 개발이 되고 신도시가 생기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그 베트남의 호지민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지금 일본 기업들이나 중국 기업들이나 여러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외곽 지역보다는 아직까지는 그 현지의 그 다운타운 인근에 있는 지역으로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집중을 하고 콘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외곽 지역으로 벗어나서 이 상권이 뭐 당장은 그런 어떤 활성화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상권이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입지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 콘도가 좀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입지 여건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건물 특징이 또 궁금한 것 같습니다. 더운 나라고 또 콘도인 만큼 궁금이 됐는데요. 대표님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동남아 국가도 그렇고 이제 중남미도 그렇고 제일 어떻게 보면은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제 더위 그리고 이제 어떤 습한 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콘도는 이제 그 사실은 뭐 그 디자인상까지 받을 정도로 콘도를 굉장히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모든 게 이제 굉장히 넓게끔 뭐 보면은 거실도 넓고 창도 넓고 여러 가지 넓게 지었습니다. 넓게 지은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그 좁게 짓는 것은 바람이라든가 이런 게 빛이라든가 이게 들 들어와서 더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넓게 져서 좀 시원한 느낌이 들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원하지 않으면 더운 지방에서는 굉장히 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서 사는데 그 사는 삶 자체가 굉장히 이제 뭐 덥고 이러면 지치고 피곤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 생략을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물론 이제 한국과 비교했을 때는 좀 인테리어가 좀 그렇게
고급스럽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내장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콘도가 굉장히 좀 깨끗하고 그리고 디자인이 좀 수려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 외국인들 특히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사시면서 좀 어떤 편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지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합한 콘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건물 특징까지 설명을 도와주셨는데요. 앞서서 거주하기에 좋은 지역이라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장점들이 또 많을 것 같은데 이 투자처에 대한 장점은 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예, 그 첫 번째로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캄보디아 시내 위치입니다. 뭐 항상 제가 해외 부동산뿐만 아니고 국내 부동산을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로케이션입니다. 로케이션을 한 번도 아니고 제가 3번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3번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 투자에서는 다른 거를 보시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위치, 입지를 보셔야 됩니다. 입지 중에서도 과연 이 콘도가 오래 갈 수 있겠느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겠느냐 내가 과연 여기 살았을 때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걸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캄보디아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뭐 입지라는 면에서 최고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캄보디아이지만 캄보디아하고 조금 다르게 좀 현대 모던한 스타일의 어떤 신축 건물이고 디자인 대상까지 수상한 건물입니다. 아무래도 뭐 그 유명한 어떤 디자인 대상을 받는 건물이라면 내가 살면서 어떤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지역의 랜드마크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떤 부동산 투자에서 두 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이제 그 해외 쪽에는 이제 서구 쪽에는 이런 부분이 많은데 동남아 쪽에는 과거에 어떤 콘도들은 이런 부분이 많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늘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이 단지 내에 커뮤니티 시설이 있다는 부분이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지 내에 커뮤니티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주하시는 분끼리 어떤 그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장점도 있고 또 내가 운동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 그런 신축 건물이라는 부분이 이 투자처의 어떤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또 투자 금액도 궁금한데요. 얼마 정도가 될까요? 예, 금액은 이제 24만 달러이고요. 예상 임대가는 한 950달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현지에서 대출을 못하는 건 아니고 대출이 가능한데 그리고 이제 미화로도 대출이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대출이자가 11%입니다. 대출이자가 11%인 경우에는 뭐 사실은 대출을 안 받으시는 게 현실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뭐 대출이자가 더 떨어지면 그때 가서 어떤 뭐 대출을 하시는 거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투자금은 대출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4만 달러를 준비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캄보디아 푸놈펜 일대에 위치한 콘도 첫 번째 물건 살펴보셨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이 물건에 관해서 궁금증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혼자 하지 마시고 서울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무료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물건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물건 역시 캄보디아 푸놈펜에 위치한 또 다른 콘도입니다. 캄보디아 푸놈펜 일대에 위치해 있고요. 구조는 침실 1개, 화장실 1개, 총 23층으로 107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투자금은 11만 5천 달러입니다. 대표님, 가장 먼저 입지 여건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그 두 번째 콘도도 이제 그 첫 번째 콘도하고 그 위치는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BKK 지역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BKK는 푸놈펜의 어떤 다운타운에서 굉장히 이제 가까운 지역에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렸듯이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편의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첫 번째 콘도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콘도도 입지 여건은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이제 그 앞에서 소개드렸던 그런 콘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상대적으로 앞에서는 주로 이제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와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사람이 많이 다니고 유동성이 많고 이렇게 북적북적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이 지역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호텔이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호텔들이 굉장히 많아서 상대적으로는 이제 좀 첫 번째 소개했던 지역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덜 붐빌 것 같다는
덜 붐비는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설은 모두가 다 있습니다. 뭐 호텔도 있지만 식당이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있어서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그 매물 못지않게 두 번째 매물도 입지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건물 특징 살펴볼까요? 예, 건물 특징은 뭐 첫 번째 부분하고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 부분은 이제 그 캄보디아에서 이제 지으신 거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일본 그 개발사에서 지은 겁니다. 일본 개발사에서 짓다 보니까 약간 그 일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스럽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본 사람들 특유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시설 자체는 굉장히 그 고급스러운 어떤 내장재를 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고급스럽다는 의미가 한국의 어떤 기준이 아니고 현지로 봤을 때 고급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가끔가다 이제 그러신 고객들이 계신데요. 뭐 고급스럽다고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고급스럽지 않더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지 기준으로 해서 고급스럽다고 하는 거고요. 한국 분들이 봤을 때는 뭐 약간 좀 한국 비교해서는 그 고급스럽지 않지만 그 최신 시설로 이제 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자체가 이제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은 건물이 일본에서 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어서 투자처 장점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예,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캄보디아 시내의 상권을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캄보디아 시내에 있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부분, 병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전혀 없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임차를 들어오시는 분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떤 편의성을 있기 때문에 어떤 임대가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신축 건물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본 시행사가 지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시행사가 짓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동양적인 저희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북아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어떤 그 편하고 어떤 그런 디자인으로 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얘기 드리지만 단지 내 커뮤니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내가 집에 있으면서도 모든 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편한 시설 그런 거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하시겠습니다. 네, 이번 건물은 신축이고 또 일본 시행사가 지은 만큼 투자 금액이 조금은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투자 금액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예, 일본 시행사가 짓고 뭐 여러 저희가 있어서 금액이 비쌀 건데 상대적으로 1차보다는 더 쌉니다. 11만 5천 달러 정도 되고요. 대신에 이제 예상 임대가가 850달러에서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물론 말씀드렸듯이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실투자금 자체는 대출이 전혀 없는 11만 5천 달러를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그런 매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총 2가지 물건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비슷한 위치에 같은 콘도 물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이 물건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가장 큰 게 뭐냐면 이제 뭐 같은 지역에 있지만 하나는 좀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 위치하고 요거는 조금 떨어지는 위치가 있고 이제 이런 차이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과연 이제 어떤 분들이 좋아하냐는 부분에 있는데요. 첫 번째 거는 아무래도 이제 유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두 번째 매물보다는 더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거주를 한다든가 그리고 뭐 다른 용도로 쓰기에는 두 번째 부분이 또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건하고 두 번째 물건하고 뭐 거의 같은 유사한 지역에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임차라든가 어떤 거주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그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가지 물건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오늘 방송을 보시다가 이 캄보디아 2가지의 콘도 물건 궁금증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무료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개되는 해외 부동산 물건에 관한 궁금증이나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저희가 무료 전화 상담 받고 있고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도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 실제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